네, 안녕하세요. RK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RK라고 하고요. 국내 및 해외 브랜드사 그리고 광고 마케팅 대행사에서 23년간 경험을 하면서 CMO를 수행을 한 업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브랜드들을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광고와 마케팅 활동을 최근에는 분석을 하고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광고와 브랜딩 관련해서 책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이제 광고로 보는 브랜드와 브랜딩에서 여러 가지 광고를 통해 가지고 브랜드를 분석하신 사례가 있어서 이게 취준생분들께 굉장히 도움될 것 같아서, 특히나 이제 마케팅이나 브랜딩을 타깃으로 하는 취준생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의뢰드렸고요. 오늘은 여러 가지 광고를 직접 보면서 거기서 어떻게 브랜딩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비판을 받아야 좋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드릴 광고를 통해서 이제 브랜드를 분석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왜 잘못됐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상을 보실 건데,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각 브랜드별로 광고를 보실 건데, 그 브랜드별로 여러 개의 광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광고들을 하나만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시려면 유튜브 채널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광고로 보는 브랜드와 브랜딩 이라는 채널을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셔서 그 브랜드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면 한 특정 브랜드의 다양한 광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들을 한 번씩 쭉 다 보시고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들으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광고 영상으로 메타라는 기업의 광고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내 세상을 보여줄게. 오래전 아름다움이 새롭게 피어날 거야. 이거 어때? 내가 만드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모든 것이 내 세상. 메타. 네, 이렇게 메타라는 비즈니스에서 광고를 냈는데 메타는 이전에 페이스북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메타라는 기업에서 메타버스를 네. 타깃하면서 새로운 광고를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네네. 비판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비판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은 이 광고를 보시면 모델은 뭐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해진 그 모델분을 활용을 해서 인지도는 높일 수 있었으나 일단 첫 번째로 그 메타가 뭐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메타라는 것이 원래는 페이스북이었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라는 채널을 두 개의 SNS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뭐 저 같은 경우야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지만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트렌드들을 잘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시장의 트렌드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꿨는지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 광고와 그다음에 또 다른 광고를 보면 회사명을 메타로 바꿨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사용자 중에서 마케팅을 하지 않는 사람들 저처럼 시장을 이렇게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광고를 보면 갑자기 그냥 느닷없이 나와서 SNS 모든 것이 내 세상이라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런 광고를 했다는데 과연 이런 광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일까? 왜냐면 메타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인터넷에 리뷰를 이 광고에 대한 리뷰를 찾아보면 그래서 메타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델만 보이고 광고 대상이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나 이제 보신 영상은 30초짜리인데 15초짜리 영상을 보면 오히려 더 이제 집중이 안 되는 거죠. 메타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메타버스가 뭐냐라는 건데 메타가 메타버스라는 이런 새로운 트렌드에 집중하기 위해서 회사 이름도 메타까지 바꿨는데 그러면서 이제 메타버스를 소개하는 광고를 만든 건데
이 광고 영상에서는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가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겠고 이 광고가 메타버스를 대상으로 한 광고라는 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건데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실 분들도 계세요. 아니 나는 다 아는데 나는 아는데 근데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게 뭐 뒤에서 다른 광고 브랜드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는 큰 의미가 없어요.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수억 원의 돈을 써서 광고를 뭐하러 합니까? 모르는 사람들을 알게끔 하고 그리고 내 브랜드를 사용하게 하고 내 브랜드를 내 제품을 판매하려고 수억 원을 들여서 광고를 하는 건데 그러려면 그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광고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메타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메타버스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 광고가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도 잘 전달이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사실 또 다른 리뷰를 보면 광고 영상 자체는 흥미로우나 메타에 어떤 것을 광고하고자 하는지 한 번에 이해하기엔 어려운 것 같다. 그리고 메타에 무엇을 보여주는 광고인지 모르겠다. 메타가 무슨 앱인지 어떤 상황에 쓸 수 있는지 파악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리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오히려 페이스북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메타버스 이렇게 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회사 이름도 메타로 바꾸고 이런 히스토리를 전달을 했다면 훨씬 더 메타라는 것을 잘 전달하고 그 과정 속에서 메타버스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이게 이제 노출이 굉장히 적었어요. 이 광고가. 뭐 이제 우리가 보통 마케팅의 교과서라고 하면 마케팅 불변의 법칙을 언급을 하는데, 네, 이거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식을 하게 만들고 우리의 브랜드를 인식하게 만들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기본적인 상식인 거죠. 근데 이 광고가 집행된 시점에서 저는 광고를 본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TV 광고는 거의 빼놓지 않고 다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노출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메시지 자체가 물론 이제 메타버스 자체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이게 그 영상의 컨셉이 내가 만드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모든 것이 내 세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우리가 속된 말로 이제 쌍팔년도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90년대에 X세대가 등장했을 때 나왔던 얘기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내가 만드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만들어지는 세상, 만드는 세상. 내가 주인공인 세상. 물론 메타버스의 특성도 그런 거긴 하지만 그건 말고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근데 이런 내용의 컨셉을 전면으로 내세워서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2023년 초중반쯤에 집행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이런 다양한 때 네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보니 이 광고 집행 시점에서 메타에 대한 안 좋은 뉴스가 굉장히 나왔죠. 메타버스 사업 손실이 그 당시에만 13조 원, 그리고 뭐 1만 1천 명 이상 감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업의 본질이 원래는 페이스북이었는데 페이스북은 오히려 어른만 남고 떠난다. 그리고 저 어린 친구들은 이제 페이스북을 사용 안 한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뉴스는 1,000만 명 아래로 사용자 수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의 본질은 이렇게 점점 더 축소되고 안 좋아지고 있고 메타버스에 집중하기 위해서 회사 이름도 메타로 바꿨는데도 그 메타버스도 안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회사 전체의 위기가 지금 오고 있다. 그럼 메타버스라는 거 잘 전달을 해서 메타 이콜 메타버스라는 어떤 넘버원 브랜드로서의 브랜딩을 했었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잘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광고를 봤을 때는 너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노출되는 것 같아요. 메타라는 기업도 그렇고, 메타버스라는 개념도 그렇고, 그리고 이 VR 기기를 포함해가지고, 메타버스의 서비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나 메타라는 기업을 모르는 분들은 광고를 봤을 때 각인되는 이미지가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메타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차라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타라는 기업의 히스토리를 보여주면은 훨씬 더 친숙도가 올라가가지고 광고에 대한 집중도도 올라갈
올라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메타라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고객한테 정확하게 어떤 가치를 주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잘 표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광고 영상을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각인이 안 되는 채로 넘어가는 게 다반사일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취준생분들은 잘 보시고 광고를 분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작품 한번 보러 갈게요. 아름다움에 정해진 답이 있을까요? 세상은 늘 기준을 바꾸고 현재는 금방 과거로 사라지기에 시대와 문화에 맞서 아름다움 자체가 되고자 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움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니까. 당신 안에 변화에 대한 열정을 표출하세요. 그것이 진짜 나다운 아름다움이니까. Merge Aesthetics. 네, 두 번째 작품은 멀치 에스테틱이라는 건데 굉장히 저한테는 생소한 브랜드긴 합니다. 이 광고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보신 광고를 요약하면 핵심 내용은 이거거든요. 아름다움의 기준은 변한다. 당신 안의 변화에 대한 열정을 표출하라. 그것이 진짜 나다운 아름다움이니까 라는 건데, 일단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름다움의 기준이 변하는데 당신 안의 변화에 대한 열정을 표출하라?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또 그게 진짜 나다운 아름다움이다 라는 게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변화에 대한 열정을 표출하는 게 진짜 나다운 아름다움이라는 것인지, 이게 우리말인데 우리말을 쓰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게다가 뭐 아름다움이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이상한 주장을 하면서 변하는 게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이해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멋으로 가득 찬 광고일 뿐인 거예요. 이 메시지를 놓고 보면. 그리고 두 번째로 일단 메시지의 전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여기는 아름다움의 기준은 계속 변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아름다움의 기준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왜 많은 여성들이 화장을 하고 왜 많은 여성들이 피부를 가꾸고 멀치 에스테틱도 그 에스테틱에서 피부 관리하는 기기 브랜드거든요. 왜 피부를 관리하고 왜 성형수술을 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 미의 기준이 변한다, 뭐 너의 변화에 대한 열정을 표출해라,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나다운 아름다움, 진짜 아름다움이란 컨셉이 담고 있는 건데 이 브랜드의 광고가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메타처럼 이미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은 그런 컨셉이거든요. 이게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광고나 마케팅을 꿈꾸는 학생분들, 취준생분들도 아시겠지만 도부에서 리얼뷰티라는 캠페인을 시작하면서부터 썼던 거예요. 거의 20년 됐거든요. 그러면서 포토샵으로 막 이렇게 한 여자가 화장하고 이뻐지는 과정을 영상을 노출을 하면서 굉장히 좀 세계적으로 많은 이슈가 됐었었고, 그리고 나서 리얼뷰티 스케치라는 캠페인으로 연결되면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름답다라는 컨셉으로 캠페인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역시나 많은 이슈가 됐어요. 근데 이처럼 외국에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고 많은 화장품 브랜드들이 거의 뭐 20년 넘게 이런 메시지를 해오고 있는데 이제 와서 2022년, 2023년에 멀치 에스테틱에서 또 이런 컨셉을 한다? 이거는 뭐 사실 큰 의미도 없고 와닿지도 않는 거죠. 오히려 이 회사의 이제 글로벌 브랜드인데 이 글로벌의 컨셉은 look better, feel better, live better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외적으로 좀 더 좋아지면 기분도 즐거워지고 삶도 즐거워지고 결국 모든 많은 것들이 좀 좋아진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자고 여자고를 떠나서 일단 그 시각적으로 어느 정도 좀 좋은 인상을 받으면 호감이 생기면서 뭔가 좀 일을 하든 뭐 인간관계든 조금 더 잘 풀려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컨셉이 좀 더 글로벌 컨셉이 훨씬 더 좋은데 왜 이걸 안 쓰고 거의 20년 전에 썼던 컨셉, 그리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그 광고를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이 브랜드가 결국 지향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는 이런 광고를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멀치 에스테틱 광고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멀치 에스테틱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전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광고를 보고 피부과나 뭐 피부 관리소에 가가지고 멀치 에스테틱 제품을 쓴다던가 서비스를 받게끔 연결되는 카테고리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한 연결 지점이 없기 때문에 광고로서는 아마 브랜딩에도 좀 실패하고 제품을 사용하는 뭐 홍보 수단으로서도 좀 실패한 케이스가 아닐까 싶네요. 네, 이번에는 미샤 광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샤는 원래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브랜드인데 조금씩 매출액이 줄고 시장 파이가 작아지더니 요즘은 통 찾아볼 수 없는 브랜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오랜만에 TV 광고를 했는데 이 TV 광고에도 몇 가지 좀 문제점을 파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미샤 광고를 보시고 네,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안다는 건 대담해진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유행에 휩쓸리지 않으며 단점까지도 매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바랍니다. 당신이 더 대담해지기를.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알고 반짝이며 감추기보다 드러내고 세상의 기준보다 당신의 기준을 따르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을 찾는 일. 언제나 당신이 스스로 빛날 수 있도록. 미의 기준. 미샤. 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미샤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저가 화장품 브랜드죠.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이제 로드샵 브랜드인데 많은 사람들 인식 속에서는 이제 저가 화장품 브랜드. 네, 그때 표방했던 게 광고비를 아껴서 제품 개발에 투자하고 그다음에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게 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갔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속절없이 1위 자리를 더 페이스샵한테 내주고 그다음에 스킨푸드한테 내줬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도 브랜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샤는 최초의 저가 화장품 로드샵 브랜드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똑같은 저가 화장품 로드샵 브랜드였지만 더 페이스샵은 자연주의를 내세웠고 그래서 브랜드 컨셉도 내추럴 스토리였습니다. 그리고 스킨푸드는 굉장히 유명한 그 광고 카피였죠. 광고 문구였죠.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해서요. 라는 일종의 요즘 말로 밈을 대유행시키면서 이제 폭발적인 환경을 만들었는데 미샤는 딱 떠오르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속절없이 1위 자리 내주고 계속 추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한번 보시면 미샤를 구매해야 될 명분이나 이유가 여전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그 침묵을 깨면서 론칭했던 재론칭 개념의 광고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샤를 구매해야 될 명분이나 이유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그 컨셉조차도 이전에 그 멀치 에스테틱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오래전에 이미 유행했던 너도 나도 얘기하고 있었던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론칭에 대한 광고 영상도 좀 실패를 했다. 미샤 하면 뭘 떠올려야 되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좀 실패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진행을 했던 광고가 할리우드 배우죠. 그 엘리자베스 올슨을 활용을 해서 이제 새로운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이 광고도 보시면 사실 광고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광고의 방점은 뷰티 이즈 리얼리티에 찍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얼리티를 사전에서 찾으면 현실이라고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뷰티 이즈 리얼리티는 아름다움은 현실이란 뜻이냐.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미샤하고는 대체 무슨 상관이 있고 엘리자베스 올슨이 얘기한 그 이런 광고에 속지 마세요. 와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라는 거죠. 전혀 연관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만들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자막에 진심을 다해 연구합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쓰든가 진심을 우리는 가격은 저렴한 화장품이지만 진심을 다해서 화장품을 연구한다.
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뷰티 이즈 리얼리티 이런 광고에 속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가 이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자막까지 꼼꼼히 볼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소비자가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막까지 꼼꼼히 볼 거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지 않았으면 제일 마지막에 진심을 다해 연구합니다. 이런 문구를 아주 짧게 넣는 이런 실수? 이거는 실수는 아닐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넣겠지만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금 미샤의 재매각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미 재매각이 진행됐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미샤는 과거에 한번 사모펀드에 매각이 됐었습니다. 미샤라는 브랜드. 근데 지금 재매각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재매각 얘기 때문에 어쩌면 할리우드 배우까지 써서 광고도 만들고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서 미샤라는 브랜드를 떠올리면 뭐를 떠올려야 되는데 내가 왜 미샤를 사야 되는데 미샤의 브랜드 가치가 뭔데가 전혀 담겨있지 않다는 거죠. 그냥 할리우드 배우를 쓰면서 돈만 많이 주고 배우만 돈 버는 광고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관점에서는 이 광고 역시도 실패한 광고가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확실히 미샤가 예전에 마켓파이를 잃었을 때도 자연주의 컨셉을 했던 뭐 스킨푸드나 아니면 페이스샵에서 메시지 차이로 좀 많이 마켓을 뺏긴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이번 광고에서도 좀 핵심적인 소비자의 구미를 당길 만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면서 또 모델 출연료만 비싼 좀 광고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그 다음 광고를 저희가 한번 볼게요. 네네네. 그 다음 광고는 이제 콴다오 과일이라는 광고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스타트업 광고를 보게 되는데요. 이 스타트업 광고에서는 어떤 네네. 문제가 있는지 광고 먼저 보시고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게요. 목표가 멀어 보여? 넌 얼마든지 오를 수 있어. 처음 만나는 시스템 과외로 네 안의 최고점을 깨우다. 잠자는 네 성적 찾아가. 콴다 과외. 우리나라의 사교육 시장은 엄청나죠. 그래서 2021년도에 우리나라 총 사교육비가 무려 23.4조 원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근데 이런 사교육 시장에 스타트업으로 등장한 게 콴다 과외입니다. 그런데 이 콴다 과외 광고를 잘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 광고를 처음 봤을 때 대체 저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모델료 비싸기로 유명한 빅모델이죠. 배우인 김혜수 씨를 모델로 하면서도 그냥 처음 만나는 시스템 과외 이것만 내시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티저 광고구나. 그러니까 본 광고는 뒤에 또 이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뒤에 나왔던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집행되었던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처음 만나는 시스템 과외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그냥 끝났어요, 광고가. 아니 그러면 왜 이런 광고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 거죠. 큰 돈을 들여서 광고를 만들고 또 제작비, 촬영비, 그다음에 매체비까지 해서 이렇게 광고를 노출하는 마케팅 활동을 했으면 최소한 알리고 싶은 거 하나는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 만나는 시스템 과외를 알리고 싶었으면 이 처음 만나는 시스템 과외가 뭔지에 대해서 알려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앞에서 다른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아. 시스템 과외가 뭔지 알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뭐하러 돈 쓰고 뭐하러 모델료 돈 비싸게 주고 뭐하러 비싼 매체를 사서 광고를 트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람을 알게끔 하는 게 광고의 이유고 그래서 돈을 쓰고 광고를 집행하라는 건데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물론 그것도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도 뭐 거의 추정이긴 하지만 이 광고를 보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콴다 과외의 그 뉴스 기사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AI 기반 학습 플랫폼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2021년 12월 기준, 그러니까 MAU, Monthly Active User, 그래서 월간 활성화 사용자 수가 전 세계 50개국에서 1,300만 명이나 사용하고 있고, 한 달에, 그 다음에 7개 언어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러한 그 과외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거를 광고를 했으면 저 같으면 오히려 교육률이 높은 우리나라 사람들 같았으면 이 광고를 보자마자 아마 콴다 과외를 쓰지 않았을까? 콴다 과외를 더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광고에 투여된 모든 비용 대비 수십 배의 매출은 더 일어나지 않았을까?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할 것은 AI 기반 학습 플랫폼 자체는 큰 이슈가 안 돼요. 이거는 환다 가이가 가져갈 수 있는 속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돈이 많은 브랜드들은 더 많은 마케팅 비용을 들여서 자신만의 영역으로 만들 수 있는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초등학생 교육 플랫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과외 시스템도 사교육 시스템도 요즘에 AI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처음 만나는 시스템 과외에 방점을 찍으려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하든가 아니면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1,300만 명이나 사용하고 7개 언어로 서비스하고 있다는 이러한 좋은 팩트로 광고를 했으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 큰 돈을 들여서 광고와 마케팅을 했을 건데 그거에 몇 배 이상도 뽑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건데 그냥 돈만 쓰고 많은 광고 브랜드 가치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광고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네. 것처럼 콴다 과외 시스템 과외라는 키워드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광고 같은데 사실 고객들은 시스템 과외가 뭔지 어떤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모르는 광고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과외에 대한 서비스 내용을 차라리 설명한다던가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50개국에서 1,300만 명이 사용하는 과외 시스템이다, 과외 서비스다라고 어필을 했으면은 그게 훨씬 더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흔들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는 저희가 침대 광고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침대 광고를 두 개를 준비했는데 시몬스 침대와 에이스 침대입니다. 네, 먼저는 시몬스 침대를 볼 건데요. 시몬스 침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제가 기억나는 게 예전에 이제 두 명이 침대에 누워 있고 한 명이 떨어지면은 다른 한 명이 튕겨져 올라가는 그러한 침대를 보여주면서 시몬스 침대는 자기들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다, 이렇게 어필을 했던 광고가 있거든요. 이 광고는 이제 예전 광고인데 최근에도 브랜딩을 위해서 광고를 새로 냈습니다. 이전 광고와는 완전히 느낌이 다른 광고인데요. 최근에 나왔던 광고를 바탕으로 오늘 브랜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광고 한번 보시죠. 예, 시몬스 침대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광고가 굉장히 좀 오래전에 나왔던 광고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떨어지면서 튕겨 올라간 거는 두 명이 누워있다가 한 명이 떨어지면서 다른 한 명 옆에 누웠던 한 명이 튕겨 올라간 거는 다른 회사 침대고 우리 회사는 안 튕겨 올라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야 라는 것이 시몬스 침대의 기본적인 브랜드 가치인 거죠.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굉장히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였고 그걸 보면서 저도 침대는 시몬스 침대를 사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컨셉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광고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상한 광고들이 어떤 광고들이냐면 어느 날부터 갑자기 CM송 중심으로 나레이션도 안 나오고 뭐 줌 아웃되는 그런 시각적인 요소를 활용을 하는데 차 위에 누워있고 무슨 수영장에 그 선베드 같은 곳에서 배우들이 모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서 그냥 갑자기 바로 이런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런 광고들이 나왔거든요. 이거 나오면서 저는 도대체 저거하고 저 시각적인 요소하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무슨 상관이지? 라는 생각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 노출됐던 광고가 매너스 메이크스 컴포트라고 그 유명한 영화죠. 그 킹스맨에 나왔던 매너스 메이크스맨을 좀 패러디한 컨셉으로 해서 매너스 메이크스 컴포트로 광고를 만들었었는데 이거에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컨셉을 집어넣었어요. 전혀 매치가 안 되는데 연결이 안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광고를 보고 와 너무 깔끔하고 신선하다. 그동안 시몬스 침대 광고 같지 않다 라고 했었는데 사실 광고적으로 보면 그렇죠.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깔끔하고 신선하고 기존의 시몬스 광고 같지 않은데 중요한 건 매출입니다. 근데 시몬스 광고의 매출이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상한 광고가 집행되는 기간에 꽤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 꽤 많이 올랐던 이유가 뉴스 자료를 찾아보면 개인들이 구매를 해서 많이 올랐다기보다도 B2B 즉 호텔에 납품을 많이 해서 매출이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국내 5, 6성급 특급 호텔 시장을 90% 이상 점유하고 있다고도 하고 뭐 시몬스 맨션 18곳을 오픈하면서 이 시몬스 맨션에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매출이 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매출이 오른 거는 사람들은 그 광고를 보면서 신선해, 시각적으로 좋아 그렇게 했지만 사실 매출이 실제로 오른 부분은 B2B 측면에서 올랐고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좋아졌는데 실제로 구매하고는 크게 많이 연결은 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광고들을 보면 그나마 좀 USP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침대를 왜 사야 되는지, 시몬스 침대를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머가 나오기도 하고 화면 방사기가 나오기도 하고 공기청정 기능이 나오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여전히 광고 커뮤니케이션의 방점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에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을 바꾸든지 광고 캠페인 시리즈에 맞춰서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에 대한 거를 현대적으로 시각적으로 다시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시각적인 거는 굉장히 세련되게 현대적으로 했는데 메시지와는 브랜드 가치와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광고를 보면서 이게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러는데 끝에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뭐 그럴 수도 있지. 시몬스 침대는 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걸 기억하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이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면 특히나 우리가 광고를 만드는 사람,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지핑제핑이잖아요. 스스로 얘기하고 다니는 게 지핑제핑입니다. 즉 리모컨으로 광고가 나오면 언제든지 채널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광고가 브랜드 가치를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노출이 제대로 되고 인식이 되고 그런 과정이 너무나 힘든데 브랜드 가치하고 시각적인 요소하고 다 따로 논다. 거기다가 나레이션도 없어요. 얘기하고자 하는 나레이션도 없는데 우리가 보통 광고가 나오면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기다리다가 광고가 나면 화장실도 갔다 오기도 하고 뭐 설거지를 하면서 TV 틀어놓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러면서 귀에라도 좀 걸리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광고를 하는 거는 결국 이 광고를 하는 것 자체가 개인 소비자들이 좀 많이 구매를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는 거일 텐데 광고를 이렇게 한다? 물론 이미지는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실제로 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매출이잖아요. 근데 매출은 B2B에서 거기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과연 이 비싼 돈을 들여서 TV 광고를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광고 캠페인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광고 자체는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운 느낌의 광고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좀 잘못됐기 때문에 광고만 보고 제품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이 시모스 침대의 경쟁자죠. 에이스 침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 침대의 카피도 굉장히 유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라는 카피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광고를 해왔던 기업인데 아마 에이스 침대가 시몬스 침대보다 훨씬 더 매출이 높은 1등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새롭게 나왔던 광고들은 예전의 명성과 맞지 않게 좀 아쉬움이 남았던 광고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이스 침대 광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해야 되는데 좋은 잠을 아침 사과처럼 꺼내 먹어요. 에이스 침대. 예, 말씀해 주셨듯이 그 에이스 침대는 아마 93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러한 광고죠. 전 사회가 반응을 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해서 사지선다로 고르는 거였는데 침대를 골랐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전 사회적으로 반응이 높았던 광고였는데요. 그 광고 이후에도 에이스 침대는 다양한 이제 광고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해부어 굿잠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잠을 꺼내 먹어요. 이런 거죠. 아침에 사과를 꺼내 먹듯이 좋은 잠을 아침 사과처럼 꺼내 먹어요. 이런 광고 캠페인을 해왔는데 돌고 돌아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에이스 침대의 광고는 침대는 과학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광고는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침대는 과학입니다. 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센세이셔널 했던 거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침대는 과학입니다. 에서 끝났어요. 근데 침대는 과학입니다. 에서 끝나면 그게 뭐야? 그냥 그러고 마는데 이게 과거 1993년도의 광고 컨셉이 전 사회적으로 반응이 있었던 이유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가 앞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라는 반전 요소를 통해서 인식을 명확하게 심어줬기 때문에 그게 센세이션을 해줬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나왔던 광고는 그냥 침대는 과학입니다만 나왔기 때문에 명확한 어떤 임팩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근데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확실히 이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라는 이 에이스 침대의 광고, 그 1993년도의 광고는 브랜딩 차원에서 굉장히 잘 만든 광고면서 마케팅 활동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거를 지금 2024년을 거치면서 재해석하는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광고들을 분석을 해봤는데 취준생분들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광고를 분석하면서 브랜드 마케터나 마케터로 취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준생분들이 브랜드를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취준생이 브랜드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브랜드 가치가 무엇이냐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를 통해서 브랜드를 본다는, 광고라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마케팅 활동입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돈을 그만큼 쓴다는 것은 그 이상의 매출이든 영업이익 같은 것들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짧은 광고에서 전달해야 될 것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SNS가 발달하면서 컨텐츠 마케팅이 발달을 하고 있죠. 근데 컨텐츠 마케팅에서도 중요한 것은 결국 브랜드 가치입니다. 제가 최근에 클래스 사이트들에서 종결 컨텐츠 마케팅이라는 클래스도 오픈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이 중요한 거는 브랜드 가치를 얼마나 컨텐츠로 담아내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브랜드 가치를 담아내지 않고 담았다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담아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광고의 특성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광고는 소비자들이 집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가 브랜드 가치를 전달할 것이냐 를 생각을 하고 그것을 담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것들, 아까 콴다가에도 살펴봤지만 스타트업들은 그런 것들에 더욱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죠. 그래서 사실 마케팅 총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데,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 가치를 얼마나 담아내는가, 그리고 효율적으로 담아내는가에 중점을 두시고 연구를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